이제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를 토대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네네. 당시에 러시아에서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러시아가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러시아 당국도 당혹스러운 거예요. 외교적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용의선상에 여러 집단과 직군을 올립니다.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올랐던 직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마피아 조직. 바로 러시아 마피아 조직. 왜냐면 그때 당시 블라디보스톡에 러시아 마피아가 설쳐됐어요. 기승을 부렸어요. 근데 90년대 중반은 러시아 마피아를 러시아 정부가 손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교민 사회를 중심으로 러시아 마피아가 벌인 소행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유, 너무 범행 수단이 잔인하다. 그리고 그 지역이 이른바 러시아 마피아 포비아가 좀 있었대요. 러시아 마피아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고 KGB 요원들까지 마피아에 가담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련이 붕괴되다 보니까 소련에서 있었던 많은 그 고용됐던 요원들까지도 직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갔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마피아하고 결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라디보스톡 여기가 마피아들의 아주 활동 부대가 되는 거죠. 야, 당시 또 러시아 마피아가 더 유명했어요. 무서웠죠. 내가 독일 유학하는데 내가 잠깐 살았던 집 앞에 러시아 식당이 있었거든요. 깔린가에 아직도 기억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당에 손님이 하나도 없어. 근데 유지가 돼. 그게 되게 이제 돈 세탁하기 위해서. 세탁하는. 어느 날 거기서 TNT가 TNT. 500kg인가가 발견돼. 그러니까 그게 발견돼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가 이제 대충 그 러시아가 막 혼란스러우니까 그때 엄청난 뭐 물건들 빼고 막 이래가지고 바깥에 팔면서 돈 세탁하고 마피아가 가장 활발할 때예요, 그때가. 사실은 국가기관의 기능이 약해졌을 때 이 범죄 조직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당국에서도 마피아를 주목하는 게 억지는 아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세부적인 의문이 나와요. 러시아 마피아가 직접 원한이 있어서 대한민국 영사를 살해했을 가능성. 두 번째는 러시아 마피아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단순히 사주에 의한 청부 살해를 했을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실제 그때 수사 당국에서도 용의선상에 올랐어요. 아니 근데 이게 외교관인 최 형사랑 사실 그 마피아랑 엮일 일이 있나요? 이렇게 외교관인데? 저 블라디보스톡에 2번을 가봤는데 네. 90년대하고 2000년대 가봤는데 완전히 대한민국 판이에요. 버스가 모래내 기자차 그걸 하나도 안 지우고 다녀요. 아, 수입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안 지우는가 하면 대한민국 차는 안전하다. 고장이 나지 않는다니까 러시아는 그냥 번호만 써. 79. 그리고 한국행이 그대로 다 써 있어. 가는 노종이. 아, 신기하다. 500번 어린이 대구원 써 있는 것도.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이 대한민국에서 많은 차가 가고 그러니까 버스, 승용차, 택시 거의 H사야. 중고차들. 그래서 그렇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여기까지만 나온 이야기를 믿는다고 한다면 마피아가 어떻게 엮일 수가 있는가 하면 영사라는 임무가 교민 보호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한참 떠오르는 데니까 우리 교민들도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뭐 자동차 관계자들, 버스 관계자들, 수산물 관계자들, 크랩 관계자들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교민들이 가 있으니까 교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영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거든요. 그러면 영사가 마피아가 접근하면 그러지 말라.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다. 우리 교민들은. 이래서 엮였을 가능성. 그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그때 러시아가 붕괴를 하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대한민국 비자를 얻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데랑 와야 되는데 맞아요. 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공간원들에 대한 인식이 마피아가 안 좋았어. 그런데 어쨌든 두 가지가 결린다면 우리 교민들의 경제 활동을 보호하고 교민들을 다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마피아가 화가 났을 가능성. 그리고 비자 같은 것을 계속 안 내주니까 뭔가 경고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 여기까지만 보면 말이 됩니다. 그래. 경고. 그러니까 이권이 있는데 마피아의 어떤 입맛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게 한국 영사관이 이제 제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고라든지 보복. 또는 보복을 하기 위한 것일 수 있겠다. 게다가 뭐 러시아 마피아가 뭐 총기나 뭐 과메기 이런 것만 다루는 건 아니거든요. 업종 중에 하나가 청부살인이에요. 청부살인. $10,000만 주면 사람을 죽여준다. 이게 사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민들도 당연히 있을 수 유력한 있는 용의자는 쟤들이다라고 짚었던 거죠. 근데 교민들은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외교관이 그렇게 아파트 한복판에서 피살될 수 있다면 나는 어떡하나. 누가 지켜주나 이런 불안함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근데 김진 기자님. 예. 그러나 네. 저도 뭐 마피아 세계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지만 마피아면
집에서 안 기다려요. 바로 총으로. 총 넓은 게 총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 검찰 수사 당국이 초반에 용의 선상에 마피아를 올렸지만 곧 이 마피아를 용의 선상에서 지워버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 마피아였으면 저렇게 손 도끼형의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지 않았을 거예요. 이유가 뭐 있어? 기관단 총으로 쐈을 거다. 그러니까 마피아가 도끼질을 한다는 거 좀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 마피아의 소행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게 당시에 지배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러시아 마피아는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원샷 원킬이에요. 원샷 원킬. 이걸 여러 번 내리쳐가지고 너무 잘. 이 피해자가 6층에서 3층까지 내려오는 일은 없어요. 두 가지거든요. 아예 그냥 은밀하게 이 암살하든지 아니면 대놓고 드르륵 우리 러시아 마피아가 했다 경고 차원에서 까불지 말라. 그렇지. 불싱하는데 이건 아니다.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러시아 마피아는 일단 보기에서 지운다.